여러분, 이 한 그릇. 집에서 가장 간단하게 만드는 국민 메뉴, 김치볶음밥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재료 하나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 신장과 혈관이 조용히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퇴근하고 집에 와서 냉장고에 있는 김치랑 밥, 그리고 스팸 한 캔,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김치 볶고, 밥 넣고, 잘게 썬 스팸 한 캔 통째로 넣어서 볶으면, 와, 이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죠. 한 입 먹는 순간, 아, 오늘도 잘 살았다 싶은 그런 맛. 그래서 우리 주말에도 야식으로도, 심지어 아이들 간식으로도 자주 만들게 됩니다. 잠시 멈추고 톤을 조금 낮추며. 그런데요, 이 맛있는 한 끼가 우리 신장에는 꽤 위험한 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치볶음밥에 스팸을 한 캔 통째로 넣으면 어느 정도일까요? 스팸 한 캔 약 340g, 나트륨 약 3400mg, 김치 100g, 나트륨 약 700mg, 간장 1스푼, 나트륨 약 300mg. 이 세 가지만 합쳐도 나트륨이 약 4500mg.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말하는 성인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약 2000mg 수준인데요. 김치볶음밥 한 그릇으로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을 한 번에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밥에서 오는 탄수화물, 스팸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까지 더해지면 이건 그냥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염분 지방 폭탄 세트가 되는 거죠. 스팸은 원래 전쟁 식량으로 개발된 통조림 식품입니다. 오래 어디서든 상하지 않고 먹어야 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사용한 방법이 바로 소금과 첨가물이었죠. 이 성분들이 단백질이 상하는 걸 막아주고 색도 예쁘게 유지해주고 식감도 탱탱하게 살려줍니다. 그 결과 우리 입에는 짭짤하고 맛있는 햄이 되지만 나트륨 함량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스팸 한 캔으로 이미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기고 시작하는 셈이죠.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정리하고 수분 균형을 맞춰주는 장기가 바로 신장입니다. 나트륨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은 이 염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혈류를 더 많이 보내달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 결과 혈압이 올라가고 신장 안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필터, 즉 사구체라는 부분이 과로를 시작합니다. 잠시 쉬고 조금 더 진지한 톤으로, 문제는 이 손상이 한 번에 쿵 하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먹고 내일 바로 티가 나면 오히려 조심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년,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진행됩니다. 나는 원래 좀 짜게 먹어야 맛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변에 꼭 한 분씩 계시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 그런 스타일이신가요? 짠 음식을 자주 먹으면 일시적으로 갈증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신장이 일정량 이상의 나트륨을 제때 다 배출하지 못하면 몸은 나트륨을 희석하기 위해 수분을 붙잡아 놓기 시작해요. 이 상태가 반복되면 얼굴 붓기, 발 붓기 같은 부종, 그리고 고혈압,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로 이어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만성심부전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집니다. 에이, 가끔 먹는 건 괜찮지 않나요? 맞습니다. 가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라면 우리 몸이 벌충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자주라는 게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 3회 이상 스팸을 듬뿍 넣은 김치볶음밥을 먹는다고 하면 우리 혈관 안쪽을 덮고 있는 혈관 내피세포가 꾸준히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 결과 신장혈관뿐 아니라 심장, 뇌혈관에도 부담이 쌓이게 되죠. 스팸이 위험한 건 나트륨 때문만은 아닙니다. 포화지방과 인산염이라는 또 다른 문제도 숨어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우리 몸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을 올려 혈관을 점점 더 좁게 만들고 염증을 잘 일어나게 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좁아진 혈관을 통해 신장으로 가는 혈액이 지나가야 하니 신장 입장에서는 일도 많고 길도 막힌 상태가 되는 셈이죠. 여기에 인산염도 문제입니다. 인산염은 식감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해 가공식품에 많이 쓰이는 첨가물인데요. 몸 안에 과도하게 쌓이면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가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톤을 낮추며, 즉 스팸을 자주 먹는 식습관은 간 수치뿐 아니라 크레아티닌 같은 신장 기능 지표에도 조용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김치볶음밥 먹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영리하게, 조금 더 신장을 생각하면서 먹는 것. 스팸을 꼭 쓰고 싶다면 이렇게만 하세요. 첫째, 스팸을 꼭 쓰고 싶다면 통조림에서 꺼내자마자 바로 써먹지 마시고 한번 끓는 물에 데쳐서 쓰세요. 이 과정에서 나트륨이 30% 이상 빠져나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께 5mm 정도로 썰어서 팔팔 끓는 물에 1분에서 2분만 데쳐도 짠맛이 많이 순해지는 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스팸 대신 닭가슴살이나 두부를 잘게 부수어 넣어보세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은 높고 지방은 낮은 대표 식품이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에다가 포화지방도 적고 포만감도 좋습니다. 같은 김치볶음밥이지만 스팸 대신 닭가슴살을 넣으면 헬스장에서 먹는 다이어트 한 끼 느낌으로, 두부를 넣으면 부드럽고 고소한 건강 집밥 느낌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김치의 절반 정도는 한번 물에 살짝 헹궈서 사용해보세요. 이렇게 해도 김치의 향과 식감은 남고 짠맛과 나트륨은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볶을 때 간장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마늘과 참기름으로 풍미를 살려주세요. 마늘의 향과 참기름의 고소함이 올라오면 간장을 많이 넣지 않아도 충분히 밥도둑 같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넷째, 조리를 다 하고 나서 깨소금, 잘게 썬 파, 김가루를 위에 살짝 올려보세요. 이런 고명들은 나트륨을 확 올리지 않으면서도 입안에서 감칠맛과 풍미를 확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볶음밥에 스팸을 넣는 건 입맛에는 정말 즐거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신장 입장에서는 꽤나 위험한 거래일 수 있습니다. 하루치 나트륨이 한 끼에 몰려들고 포화지방과 인산염까지 한 번에 들어오면 신장은 쉬지 못하고 혈압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짠맛과 편리함에 익숙해진 우리의 식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피로, 부종, 고혈압, 검사 수치 이상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 저녁 김치볶음밥을 만드신다면 스팸 대신 조금 더 가벼운 단백질, 그리고 덜 짜지만 더 향기로운 레시피를 한번 선택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이 나도 내 신장을 조금은 챙겨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드시는 김치볶음밥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스팸 한 캔 대신 닭가슴살, 두부 혹은 양을 줄이는 선택,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신장과 혈관을 지켜주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지키는 정보들 알기 쉽게 풀어서 전해드릴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만의 김치볶음밥 꿀팁이나 스팸 대신 쓰는 재료가 있다면 댓글로도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한 끼를 응원하겠습니다.